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을 비판하기 위해서 무신정권기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성장하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도중에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했던 중소지주 출신의 지방 세력가였습니다. 대부분은 향리의 자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에는 정도전과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의 세상이 되었고 조선건국을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의 입지는 더욱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두 파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파로는 급진파 사대부, 두 번째 파는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었습니다. 급진파는 조선 건국에 찬성하였고 급진적인 토지개혁에 찬성하였으며 이와 반면에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유지, 그 다음에 점진적인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급진파 사대부는 정도전, 온건파 사대부들은 정몽주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온건파 사대부들은 지방으로 나아갔으며 급진파 사대부들 중 세조가 집권하고 단종을 쫓아내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조의 집권에 찬성했던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찬성했던 세력은 훈구파, 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많은 그 훈장을 받는다 그러죠. 훈구파, 훈장을 받은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온건파 사대부들은 계속 지방에 머물러 있었고 급진파 사대부들 중에 세조의 집권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모두 모여 사림파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가 있는 집안 훈구파고요. 사림파는 선비사에 숲을 림자를 붙여서 선비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는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요. 사림파는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은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었으며 사는 곳은 중앙과 지방이었고 훈구파와 사림파로 나눠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사림의 성장 과정을 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훈구파가 세조의 집권을 찬성하면서 굉장한 권력을 누렸는데 이 성종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서 보니까 신하들의 힘이 왕의 힘보다 굉장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을 억누르려는 모습을 보이니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을 등용하고 사림들은 훈구의 정치 방식을 비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 훈구파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림파 세력들은 카운터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을 정리해보면요. 훈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세조의 집권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조와 관련이 있고요. 이 훈구를 비판하기 위해 성종이 사림을 뽑았으므로 성종과 관련된 왕이겠죠. 당연히 중앙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방식을 주장하고 공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토지와 고위관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사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력가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하는 향촌자치를 주장하고 그들의 토지 소유 같은 경우에는 훈구에보다 적은 중소지주였고요.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이라고 하는 언론기관 3사에 배치돼서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상이 중요한데요. 훈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리학이든 불교든 도교든 모든 사상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림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열심히 후학을 양성하며 성리학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리 성리학을 강조하는 이 비교할 수 있는 훈구와 사림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림 세력들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바로 성종대였고 김종직이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3, 4에 배치되고 훈구 세력을 비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조의 집권에 찬성하였던 훈구 세력들이 성종 때 살인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에 강자라고 칭할 수 있는 훈구파를 약자인 살인 세력들이 비판하니까 결국에 훈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살인 세력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화가 되겠습니다. 선비사에 재앙화자를 붙여서 살인이 피해를 입다 라고 하는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화는 총 4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화를 겪게 되면서 살인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